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사실 이 글로벌 증시가 중동 지역에서의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직접 미증시 또 한 번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진정되지 않는 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고 멈추지 않는 전운 감지에 시장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다음 주는 어떻게 또 현명하게 시장을 대응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방송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면서 꼼꼼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분과 함께 또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훈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역시나 이 시장 대응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방어주라면서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사실 정말 예상치 못한 시장의 전개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지 우선 공부부터 해봐야겠죠, 위원님? 네, 오늘이 화이트데이라고 해요. 사탕을 나눠주는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방송 머니왕 우리 여러분들께 사탕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달콤한 수익 종목을 제가 푸짐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하나씩 배워가시면서 다음 주를 위한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안의 화제죠. 골든 타이밍에 대한 강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골든 타이밍에 들어가려면 준비물이 3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숙지하셔야죠. 노트와 펜 준비하시고 하나씩 적어가시면서 준비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SI라는 지표는 상대 강도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 지표인데 저는 이 RSI에서 심리를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닥이 30인데 30 이하로 내려가면 매도가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가 과한 위치에서 정배열로 바뀌어서 올라오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우리는 골든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종목의 골든 타이밍을 찾아야 되느냐? 강력한 성장성을 가진 종목, 실적과 성장성이 확실하게 증명된 이런 종목들에서 RSI 30 그리고 정배열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서 강력한 급등주가 탄생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또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BHI예요. 글로벌 지금 에너지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 기업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단 한 종목이라도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린 종목입니다. LNG 복합 화력 발전의 필수 부품이 바로 HRSG,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의 독보적인 1위 기업이 바로 BHI입니다. 수주 잔고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서 지금 매년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2조 원 정도 되는 수주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성장성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매년 실적이 점차 증가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이제 성장성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뭘 확인해야 되죠? RSI 30을 찍어주는 위치. 오늘은 정확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정배열로 올라오는 이 3가지 준비물이 믹스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상승을 나타내는지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랜 기간 쭉 이렇게 상승을 하죠. 이렇게 강력한 성장성의 종목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시세는 계속해서 뻗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HRSG 분야, 이 복합 배열 회수 보일러 분야에서는 강력한 성장성이
2028년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의 성장성과 LNG 시장의 성장성, 이 두 가지 성장성이 믹스된 BHI, 신고가 랠리가 최근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중동 리스크다 뭐다 하면서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력한 성장성의 스몰캡 종목들은 지금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BHI 잘 메모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의 핵심 수혜 종목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에요. 전력이 0.1초 만에, 전력이 불안정할 때 0.1초 만에 급격하게 출력시켜주는 이 기술이 바로 대형 울트라 커패시터라는 그런 기술력이거든요. 고출력이 순간적으로 필요한 모든 산업 전반적으로 이 대형 울트라 커패시터는 반드시 필수제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가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비상 발전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바로 대형 울트라 커패시터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머니왕 시간에서도 골든 타이밍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2차례나 해드렸어요. 이 흐름, 완벽한 타이밍이 왔으니 우리 같이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업입니다. 완벽한 RSI 30을 찍어줬고요. 심리의 바닥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이 상황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강력한 흐름이 바닥에서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의 이 강력한 역배열 구간들을 이제는 밑으로 깔고 가는 정배열이 돼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 눌림목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종목입니다. 올해는 메가와트급 전력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성장성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의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글로벌 시장 평균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PBR이 4배밖에 되지가 않아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자,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급등이 나와서 이제 랠리의 출발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위치들이 바로 이런 위치들이에요. 골든 타이밍 전환이 됐고 눌러줄 때마다 정배열 눌러주는 구간마다 매수를 하자. 독보적인 울트라 커패시터의 성장성을 믿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배열 전환되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현재 8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세 자릿수 이상은 꼭 봐야겠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에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골든 타이밍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라고 소개한 바로 네오셈입니다. 글로벌 SSD 시장, SSD 테스트 시장의 1위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모두 고객사로 있고요. SSD가 더 고성능화 될수록 더 고속의 검사 테스트 장비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부분에서 올해 네오셈의 성장성은 정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CXL이 올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CXL이 개화되는 올해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1000%, 시장의 컨센서스는 1000%입니다. 꿈의 숫자죠. 보기 힘든 숫자. 올해 이 성장성을 과연 이뤄내는지를 함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어디서 나왔는지, 골든 타이밍 어디서 나왔는지 보면 32야 정확하게 나와줬고요. 지난 1월 달에 눌림목을 주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매수하자 했던 자리가 여기였어요. 이 자리. 우리 여러분들이 특히나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에 진입한 새내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남이 해주는 정보를 들으면서 투자를 해서 대부분 시장에 뉴스가 나올 지점들은 대부분 꼭대기 지점들입니다. 이런 위치에 따라잡아서 상당 시간 고생하다가 바닥에서 손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 골든 타이밍에 대한 숙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알짜배기 종목을 공부해서 어떤 위치, 이 눌러주는 눌림목 위치들마다 공략해 간다면 우리 여러분들 새내기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시장에서 더 이상 지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골든 타이밍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버용 SSD 수요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 기업인 삼성전자의 SSD 실적이 폭증했다라는 뉴스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 수에 고스란히 네오셈이 받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했고요.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라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 이 종목도 같이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수전의 설비의 필수가 이 고분자 전해질막 멤브레인 기술인데 이 기술의 국내 1위 기업이 바로 상하프론테크예요. 수소경제 활성화와 ESS 멤브레인 부품이 실적이 급증이 나오면서 2025년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이 급성장했고 이 본업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스페이스X에 저궤도 위성 안테나 보호 필름을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점상이 나왔습니다. 강력하게 점상이 이렇게 나왔죠. 워낙 잘 되고 있는 회사인데 또 하나의 성장성의 날개를 달았으니 이제 보다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골든타이밍 강의를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제가 말미에 다음 주 우리 지켜볼 종목이다라고 골든타이밍 종목 소개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올해 이 날개를 단 성장성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RSI 30은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초 정배열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물이 끝났습니다. 성장성, RSI, 정배열 이 세 가지 준비물 모두 완료가 됐다. 지난주 이 부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편안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계속 좀 지켜봤으면 좋겠을 기업이에요. 지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지켜볼 만한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골든타이밍 같이 확인해보자 라는 시간이에요. 글로벌 연료전지 생태계의 필수 부품 회사입니다. 현재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의 글로벌 리더가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회사인데 미국 최대 전력 회사의 블룸에너지가 1기가와트급 연료전지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용 플러민 모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한선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블룸에너지의 성장은 한선에너지의 성장이다라고 부등호 공식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기업이에요. 작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 실적이 98%였습니다. 한 해 98%가 성장한 기업이에요. 실적이 정말 좋았죠. 연료전지라는 강력한 성장성까지 날개를 달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자, 어디서 골든타이밍 나왔나요? 2월 달에 RSI 30을 정확하게 찍어줬고 급등이 나오면서 정배열 초기 국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업은 추격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지금부터 뭘 기다린다?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 눌림목, 이 정도까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한 차례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것은 매수의 적기다. 강력한 성장성, 골든타이밍. 이 세 가지가 믹스가 됐기 때문에 눌러주는 타이밍은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면서 한선엔지니어링은 다음 주부터 좀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범한 퓨어셀이라는 종목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돼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잠수함용 연료전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해군의 장보고함이 원래는 독일산 연료전지를 썼는데 노후된 연료전지를 성능 개량화 사업을 통해서 바로 이 범한 퓨어셀의 연료전지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60조짜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우리가 수주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버만 퓨어셀이에요. 골든 타이밍을 어디서 체크하는지 지켜보시죠. 자, 2월 초 정확하게 RSI 30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첫 번째 정배열 구간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갭 상승 이후로 매물을 살짝 소화를 했어요. 저는 이 캔들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다음 주 버만 퓨어셀, 여러분의 노트 제일 맨 위에 이 5글자 버만 퓨어셀이 자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5일선 부분이 따라 올라오면서 정배열을 이렇게 만들어갈 거라고 봐요.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서 올라가겠죠. 이 상승의 초입 국면이니까 이 국면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강력한 성장성, 잠수함용 연료전지에 대한 기술 이걸 믿고 매수를 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단기 순이익이 500% 증가됐어요. 놀랍죠? 이 엄청난 성장성 우리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여기서 플러스 60조짜리 캐나다 잠수함 수준은 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트에 기록을 하셨죠? 다음 종목도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 AT&T가 지금 설비 투자 증액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유럽은 지금 5G 투자를 재개하겠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들은 지금 유례없는 호황기를 만났습니다. 특히나 이 5G 인빌딩 관련된 종목들, 솔리드가 대표적인데 이런 종목들은 올 한 해 정말 가파른 성장성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통신 안테나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도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은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올해 주목해봐야 될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5년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통신 기업들이 적자를 갈 때 이 기업은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 기업은 전 분기 대비해서 53%가 성장했습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는데요. 이 53%라는 성장성이 일회성이 아니라 2026년에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성장성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자, 이제 처음 나타난 RSI 30 정배열 구간이니까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넘어서 최고가 부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끝낼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 우리는 6G 전환이라는 이 6G 전환이라는 강력한 성장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5G에서 멈출 수가 없죠. 이제 우주통신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이 6G 전환의 최대 수혜 종목 솔리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이미 기업에서도 이미 6G 전환에 대한 인빌딩 투자 확대 얘기가 나오면서 통신 장비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의 주도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눌림목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노트 제일 윗장에 써놓을 종목 중에 하나죠.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골든타이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BM용 필수 검사 장비 큐브 프로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테크윙의 기술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점점 HBM이 적층으로 가잖아요. 이 적층의 HBM을 고속으로 한 번에 검사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가진 게 바로 큐브 프로버라는 무기입니다. 자, 시장의 컨센서스는 정말 놀라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방업체 3개 모두 테크윙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영업이익을 무려 500% 성장할 것이다 라고 시장에 컨센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가 단기간 급등 나오면서 전고점을 넘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기술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고점 매물 테스트다라고 부릅니다. 현재 매물 테스트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나온 골든 타이밍 RSI 30 심리의 바닥에서 만들어낸 정배열 구간 놓칠 수 없는 투자의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도 역시 테크윙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가 이번 주 한 해 이번 주 계속 지켜보자라는 종목들은 다음 주 또 복습하는 시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메모장 제일 상단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들의 이름들 역시나 좀 메모를 해 두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현명한 전략들로 시장을 마주하기 위해서 보다 디테일한 내용들 챙겨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다 디테일한 전략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우선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어떻게 시장을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사실 하루하루 그 변동폭에 마음도 같이 좀 동하고 있는 시장이긴 하거든요. 시장 전반적인 큰 그림 어떻게 그려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너무 시장이 오락가락해서 많이들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상승하는 시장만 구경하다가 3월 들어서부터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졌을 겁니다. 특히나 상승장에 익숙해졌던 투자자분들이라면 차갑게 변한 시장, 3월장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시장이 지금 이런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거래소가 1.75%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반면 코스닥 시장은 0.15%밖에 하락하지 않았다. 금요일 플러스로 전환되는 이런 강력한 흐름을 보여줬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1개월간 외국인들은 수급의 변화를 보면 시장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27조 원 정도를 매도했어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3조 원 이상을 매수했거든요. 강력한 메이저들의 수급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 3조 원 정도의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소는 매도하는데 코스닥은 매수하는 이런 상황이 왜 만들어지고 있냐면 시장 안팎에서 거래소에 대한 과열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 나오면서 작년에 70% 정도의 시장 상승률, 올해 1, 2월 달에 50% 정도의 시장 상승률이었거든요. 너무 급격하게, 너무 가파르게 왔다라는 시장 인식이 시장 저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좀 기술적으로도 쉬어갈 만한 필요성이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기간 조정의 형태로 시장이 쉬어주는 게 좋은데 시장의 자금은 지금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강력한 머니무브의 형태로 시장의 매도세는 시장 안에서 또 다른 매수세를 만들어 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거래소에서 코스닥으로 강력한 수급 이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은 특히나 수급에 폭발적인 호재를 만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액티브 ETF 출시라는 붐이 불었거든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기관의 매수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줄이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좀 관심 깊게 보여줄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 액티브 자금들은 패시브 자금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추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의 각기의 역량에 따라서 성장주들을 편입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출시한 삼성 액티브 ETF에서는 성호전자나 큐리언트 같은 강력한 성장성의 스몰캡 종목들을 최상단에 가장 많은 비중을 담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코스닥 성장주 스몰캡의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한화 자산운용의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되고요. 또 삼성의 바이오 기술 이전 액티브 ETF도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전성기를 맞은 액티브 ETF, 코스닥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들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시장은 좀 침체될 수 있지만
스몰캡 종목 안에서 신고가 종목이 당분간은 속출하는 시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를 잘 준비한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 거래소의 급등 장세보다 더 강렬한 수익률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에 차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의 우리기술, 바이오의 ST큐브, AI 데이터 센터의 울트라 커패시터, LS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지난주 어려운 시장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이 다음 주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비관론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장 너무 과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이 올라왔지만 현재의 12개월 선행 PER을 한번 보십시오. 8배밖에 되지 않아요.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아직도 현저하게 저평가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시장이 어려워도 사실 그 좋은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포트폴리오 전략만 잘 꾸려 나간다면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줄 때 누구보다 먼저 치고 나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별 AS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 이터닉스가 있는데 이 종목이야말로 이제 코스피 시장이 힘들었을 때 44%나 올라왔더라고요. 대한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K 이터닉스도 주가 계속 좀 상방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계속 좀 포트 안에 갖고 있어야겠죠? 네, 지금 중동 지역에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란은 유가를 200불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불안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본다면 화석연료인 석유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란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급등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SK 이터닉스가 있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SK그룹의 신재생에너지 디벨로퍼 기업이에요. 전력을 만들고 관리하고 또 파는 이런 모든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부족 시대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또 이 기업은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까지 모두 갖춘 그런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강력한 성장성은 지난 2월 달에 투자가 진행됐는데 신한우이 풍력 발전에 311억 투자를 진행하면서 2029년부터는 해상 풍력에도 성장성을 또 만들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ESS 산업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크게 육성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ESS 분야에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 이터닉스다라는 부분들, 해상풍력과 ESS 그리고 태양광까지도 모두 갖춘 신재생에너지 완벽한 디벨로퍼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어떤 위치인지를 제가 좀 보고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점을 강력하게 넘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완벽하게 고점의 매물을 넘어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도에는 실적이 40% 정도 성장했지만 2026년도에는 세 자릿수 성장세를 우리가 목격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나온 상황이라서 성장성에 따라서 저는 지금 이 기업은 다음 주 눌림목을 준다면 이 위치에서라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봐야 될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차트만 봤을 때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니만큼 다음 주 눌림목 기회를 줬을 때 한번 관심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AS 전략 챙겨봤고요. 다음 만나볼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선방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뭐 ESS라든지 반도체 장비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서진 시스템 이 종목 역시나 눌림목을 줬을 때 저희가 한번 기민하게 챙겨봐야 되는 종목일까요? 네, 이제 ESS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기차 시장 때 우리가 봤잖아요. 열폭주로 인해서 폭발 사고에 대한 위험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터리 셀을 감싸는 하우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터리 셀 하우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삼성 SDI를 통해서 ESS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된 실적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1, 2, 3 공장이 모두 풀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의 실적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고정비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를 일단 진행을 해놓고 그 이후부터는 돈을 마구 쓸어 담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현재 ESS 시장의 성장세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올 한 해 ESS 성장에 빼놓을 수 없는 부품사는 서진 시스템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이 가장 선호하는 벤더 업체로 자리 잡았고요. 공장 증설에 따른 이제 공급 확대 올 한 해부터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1, 2, 3 공장 풀가동, 공장 증설까지 이어지면서 매출 캐파가 퀀텀 점프할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추천드릴 때가 이런 위치들이었습니다.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고요. 이런 위치에서도 동행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강력하게 우상향 랠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최근에 크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이 수급, 이 시세 누가 만든 거겠습니까? 개인이 똘똘 뭉쳐 만든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기업의 성장성을 높게 산 투자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도 실적이 큰 기대가 되고 본격적인 발주가 2025년 연말부터 이어져서 2027년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면서 이 기업은 눌림목이 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역시나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눌림목을 줄 때마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 AS 전략 더 챙겨볼 텐데 다음은 알지노믹스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지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상승률도 24%, 거의 5%로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고요. 타임 ETF에도 편입이 된 종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상승률 탑10 안에 종목 이름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움직여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왔는데 또 더 오를 여력도 있을까요? 네, 충분한 성장성을 가진 기업이에요. 세계 최초로 RNA 치환 효소 기반의 교정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너무 이 기업이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추천을 드렸었죠. 결함이 있는 RNA는 제거하고 그 자리에 치료용 RNA를 투입을 해서 이제는 불치병의 단계가 아니라 완치병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재 알지노믹스의 강력한 파이프라인은 두 개인데요. RG001, RG003, 이 간암과 뇌종약 신약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현재 미국 FDA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임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제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4월에 미국 암학회가 열리잖아요. 여기서 임상 데이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라고 알려지면서 4월까지는 기대감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이오 신약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코스닥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바이오 신약 기업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알지노믹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자본이 흑자로 전환됐고요. 2026년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서 다시 한번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자, 기술적인 분석을 보자면 지난주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 상황입니다. 제가 눈여겨본 위치는 바로 이런 위치였어요. 시장의 충격을 빠르게 회복할 때 우리 그 회복력을 보면 누가 관리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배열로 전환됐다가 이렇게 정배열로 되돌려주는 힘,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신고가였지만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바이오의 시대가 왔을 때, 액티브 ETF 펀드의 시대가 왔을 때 이 기업들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투자 지속, 홀딩 지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의 회복
탄력성까지 보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보여줬을 때 어떤 종목들로 한번 치고 나가볼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위원님의 방송을 또 기다려주고 계신데 평일에도 또 위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네, 제가 소통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 들어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뉴스.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빨리 받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저같이 전문 투자자들은 시장 정보를 빨리 받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소통방에서 시장에서 가장 발빠른 정보와 더불어서 이 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관련 종목 섹터 찾아내기 이런 것들은 경험이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2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고 발빠른 종목에 대한 추천, 소통방에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꺼내셔서 QR코드 갖다 대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넘어오시거든요. 이미 먼저 넘어오신 분들이 만족감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늦지 않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이 또 화이트데이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옷도 왠지 화이트데이여서 신경 써서 입고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사탕보다도 더 바라는 건 달달한 수익률이 되겠죠. 그런 수익을 안겨줄 만한 종목 전략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커플룩처럼 이렇게 입었어요. 네, 저도 약간 오늘 화이트데이라서 화이트 의상을 좀 입고 가자 했는데 같이 통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마침 날이 딱 좋았네요. 보시기에 좀 화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천할 기업은요. 자람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소개할게요. 국내 유일의 리스크5 기반의 팹리스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설계도를 빌려서 짓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요. 전력의 소모를 경쟁사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차세대 성장성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뉴로모픽 분야입니다. 인간의 뇌 구조를 닮은 AI 반도체에 대한 이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기업에서 가장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자람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엔드 통신 칩을 넘어서 자율주행, AI 디바이스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작년의 실적을 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실적은 아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대규모 수주가 12월 달에 들어왔어요. 유럽 업체로부터 12월 달에 대규모 수주가 들어왔는데 이 실적이 올 상반기로 이연이 돼서 작년의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다. 유럽 업체의 발주를 받았고 이 발주가 일회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발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2026년은 폭발적인 성장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통신 안테나 시장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동사가 진행하고 있는 통신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5G 투자 그리고 뉴로모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5 기반의 팹리스까지 이 세 가지 성장성으로 똘똘 뭉친 자람테크놀로지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위치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정말 괜찮은 위치거든요. 보시면 전고점의 저항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말맞춤 1월 말에 급락 구간을 주고 나서 그 주가를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회복하고 고점을 돌파하는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손,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보다 빠르게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종목입니다. 좀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굉장히 바닥이에요. 이제 막 출발하는 위치다라는 부분에서 2026년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 기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 성장성의 날개는 2026년 상반기부터 쭉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기술적인 위치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목표 가격은 좀 크게 잡고 있습니다. 9만 원까지 좀 잡고 있어요. 9만 원이면 이 정도 위치가 될 텐데요. 이쪽에서 목표 가격을 설정하시고
손절 가격을 대신 좀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면 5만 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요 구간인데 요 구간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5일선이 이탈돼서 정배열이 역배열로 전환되는 위치가 되거든요. 역배열로 전환되지 않고 정배열이 유지된다면 좀 길게 호흡하면서 2026년도 이 기업의 성장성을 같이 한번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자람 테크놀로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가를 진입하기 위한 그 초입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는 벌써 메모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오늘 한 종목 더 챙겨볼 예정입니다. 위원님 기침하고 계셔서 또 부르기가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종목 전략 하나만 더 주실까요? 근데 자꾸 기침하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귀가 따갑게 병원을 가봐라라고 얘기하시는데 병원을 갔거든요. 다녀오셨구나. 네. 이러다가 진짜 종합병원 가게 생겼는데 괜찮습니다. 네, 지금 컨디션 너무 좋고요. 이 좋은 컨디션 이어받아서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자산운용의 액티브 ETF가 출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삼성 타이거 ETF가 출시되는데 어떤 ETF냐면 바이오 기술 이전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됩니다. 자, 이제 바이오 기업의 전성시대가 됐어요. 코스닥에 액티브 ETF 펀드가 들어오면 결국에 펀드 매니저들도 성장성 높은 바이오 기업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임드 바이오라는 기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임드 바이오는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 분야에서 지금 떠오르는 샛별이에요. 코스닥 시장에 강력한 관심을 단단하게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새로운 대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유래 세포를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고요. 베링거 인겔하우스라는 글로벌 빅파마사와 바이오 헤븐이라는 이런 글로벌 빅파마사의 조단위 기술 이전을 이뤄낸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기업은 뭐가 없나라고 고민하신 분들에게 딱 알맞춤된 그런 신규 상장 바이오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현금성 자산만 1,800억을 보유한 알짜 기업입니다. 보통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은 투자 자금을 우리 주주들한테 유상증자 형태라든가 아니면 CB 형태로 빌려와서 연구 개발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에임드 바이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탄탄한 회사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ADC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에 투자를 받는 상황이라서 든든한 삼성이라는 뒷배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췄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독보적인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의 한 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리가켄 바이오가 거의 선두권에 차지하고 있는데 쌍두마차로 이 기업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현재 어떤 위치인지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전고점에 대한 물량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5만 원에서 7만 5천 원 거의 50% 안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박스권 밴드가 돌파된다면 강력한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침체돼서 바닥권에 있는데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급이 유지가 되고 그 수급이 정배열을 계속 뻗어나가는 이런 구조에 있는 종목들이라면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이 기업 역시도 목표 가격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신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신고가 돌파의 제 첫 번째 터미널은 10만 원 위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손절 가격은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되고 있는 정배열 요 지지 라인들, 중기 이동 평균선들이 있는 요 라인들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강력하게 유지하고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손절 가격은 5만 6천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임드 바이오까지 전략 챙겨봤고요.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위원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바야흐로 스몰캡의 전성시대입니다. 거래소는 침체되지만 코스닥 종목들은 지금 급등세가 계속 나오면서 신고가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 재미없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골든타이밍 강의에서도 보셨고 제가 오늘 추천주 점검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다음 주도 폭발적인 시장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강력한 스몰캡의 시대, 신고가 종목이 넘친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 방송 이후에 1시간 동안 또 공개 방송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개 방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잠시 정리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머니왕 1부 후반부로 이어갈 예정인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신 만큼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머니투데이의 새로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민정욱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처음 모시는 네. 날이니만큼 우리 또 이제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또 지금 우리 시장 어렵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전략이 필요할지 그 강의까지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민정욱이라고 하고요. 요즘 시장 장세가 변동성이 조금 셌어요. 지난주에 상당 부분 셌었고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흔드는 모습이 시장 한 5, 6% 정도 좀 흔들면서 좀 움직였었는데 하루 이틀 전부터 유가 재급등 흐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서서히 축소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다음 주 이후서부터 조금 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요. 시장은 점점 적응을 좀 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어차피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나서 시장이 다시 상방 쪽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변동성이 축소되는 것은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섹터, 어떠한 업종들을 접근을 해야지 추후 또 수익을 좀 만들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유가가 지금 재급등을 좀 해가고 있어요.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를 안정시키는 게 현재 1순위 목표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이란 쪽에서는 미국하고 전면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주변국들, 산유국들을 공격을 좀 해가고 호르무즈 해협을 좀 막으면서 유가를 급등시키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유가 급등과 급락이 조금 당분간 시장에서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은데 변동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축소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후 이제 시장에서 주도를 해갈 수 있는 섹터의 종목들을 저가 매수를 해가야 하는 전략을 좀 구사를 좀 해가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좀 시장에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게
원전 섹터예요. 그렇죠?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도 정부 정책 수혜주로 시장에서 이미 일정 부분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대체 에너지 이슈가 유가가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 이슈를 찾아보면서 이쪽 섹터로 원전 쪽으로 관련주들이 되고 상승을 좀 해가야 하는데 어떠한 대장격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하는지도 천천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6년은요, 아무리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주가 회복은 주도 섹터에서 가장 빠르게 형성이 좀 돼요.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딱 하고 가셔야 돼요.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 이거를 손절을 치고 지금 개별 종목이 튀어 올라갈 겁니다. 주도 섹터들이 대부분 쉬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가가지고 손실폭을 만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추후 시장이 돌려나갈 때 주도 섹터들은 당연히 가장 빠르게 업황 회복세가 또다시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때 계좌 회복을 해갈 것인가. 투트랩 전략으로 생각을 좀 해가시면 좀 되시는데 쉽게 계좌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주도 섹터가 다시 상승을 해가는 국면에서 여러분들 계좌 그리고 수익을 가장 쉽고 빠르게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성공을 좀 하고 승률을 높여갈 수 있게끔 매매 기법을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이니까 이러한 것들도 자기 본인의 이제 무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장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추후에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활용을 좀 해 가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방송에서 준비해 드린 기법은 개미 무덤 패턴이에요. 개미 무덤 패턴 급등 매매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가가 뭐 10%, 20%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50% 세 자리 숫자까지 상승을 해갈 수 있는 기법이니까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개미 무덤이 발생되는 구간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개미 무덤이 뭐냐,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개미 무덤이라는 것은요,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손절 물량을 유도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본주의 원리 하에서 모든 차트, 주가는요,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큰손, 외국인, 기관들, 그 친구들이 다 만들어 가는데 걔네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추후 주가 방향성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쉬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세력들은요, 개인 투자자 손절 물량을 받고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개미 무덤 벗어날 때 매수 거래량 증가 필수고요. 체크. 그리고 업황 체크 필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좀 할게요. 한신기계, 원전 관련주였죠. 그렇죠? 원전 관련주였었는데 이 기업 역시도요, 이 앞전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급등한 흐름이 있어요. 이 급등 전에 개미 무덤이라는 패턴이 형성이 좀 되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작년에 엄청난 매수 거래량으로 동반을 해가지고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한 6개월 가까이 오랜 시간 지루한 횡보 국면을 거쳤습니다. 횡보 국면을 거쳤는데 지금 얼마? 33,000원짜리에서는 6개월 동안 강하게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예요. 강하게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를 어느 순간 살짝 깨고 나서 1개월, 2개월 개인 투자자들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대 33,000원 라인대를 매수 거래량 동반과 함께 돌파를 해주면서 주가가 33,000원에 있던 게 55,000원까지, 그렇죠? 55,000원까지 급등을 하고 눌림 이후 또 60,000원까지 급등을 해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요 국면 한 달, 두 달 가까이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나서 횡보를 하고 그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국면이 개미 무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죠? 그렇죠? 이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은 향후 주가 움직임을 일정 부분 예상을 좀 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한전산업 한번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한전산업 역시도 원전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앞전에 작년에 매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주가가 거진 한 5개월 가까이 횡보를 합니다. 그래도 지지 라인 때는 계속 강하게 지지를 해줬어요. 그렇죠? 얼마? 12,000원. 12,000원짜리를 오랫동안 지지를 해줬었는데 그 강한 지지 라인 때를 살짝 깨요. 거래량 없이 깹니다. 거래량 없이 또 1, 2개월을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요, 여기서 이제 매수하다가 이제 물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3개월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은요, 추후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은 지겹기 때문에 이제 물량을 던지거든요. 세력들은 그 물량을 받고 주가를 올리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12,0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는 27,000원까지 단기간에 거진 100% 가까운, 10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었죠.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요, 지금 이제 단기 고점이 걸렸기 때문에 단기 눌림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추후 다음 주서부터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언제든지 먼저 어떠한 섹터보다 먼저 상승을 해갈 수 있는 위치대이니까 눌림 이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매 기법 하나 또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이 급락세가 좀 나타나줘가지고 많은 종목들이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장세에서는 낙폭 가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이 뭐냐고 하면은요, 엔벨로프 매매 기법을 활용을 하시면은 낙폭 가대 반등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무슨 기법이냐고 하면은요, 이평선을 중심으로 상하 일정 비율 밴드를 두고요, 그리고 밴드에 닿거나 돌파하는 지점을 매수 매도 신호로 활용을 좀 해가는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하단 밴드에 닿으면은 가매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수 전략으로 활용을 해가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은요, 폭을 넓혀 신호를 줄이고, 변동성이 작은 종목은 폭을 좁혀 신호를 늘리는 방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시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요, 코스닥 종목들,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상하폭을 20%로 설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대형주처럼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은 상하폭을 10%로 설정을 해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엔벨로프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렇죠? 설정 기간에 들어가가지고, 설정 구간대에 들어가가지고 기간을 20일, 그러니까 22평선을 기준으로 승수 20이라고 하는 것은 하락했을 때 20%를 21선 기준으로 20%를 하락한 종목들은 거기서 엔벨로프 하단에서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올 수 있다. 10으로 설정하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0으로 설정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낙폭가대 국면이니까 공격을 하면은 매수 접근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들기 쉬운 국면이라 여러 번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엔벨로프를 말씀드린 것처럼 설정을 하면은 선이 3개가 나와요. 위에가 상한선, 가운데가 기준선, 밑에가 하한선. 위에 거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한선, 기준선은 보실 필요가 없고, 우리는 낙폭가대 자리를 노려하기 때문에 하단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빨갛게 좀 두껍게 설정을 좀 해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시장 유가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12,000원에 있던 주가가 지금 6,500원 국면까지 거진 고점 대비 쉼없이 50%를 밀었어요. 50%를 밀은 자리에서 보시면은 하단 이탈이 나오죠.
6,500원. 그렇죠? 저 하단을 이탈하는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단 국면에서 6,600원, 700원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7,500원 국면까지 한 10에서 한 15% 정도 단기간에 급등을 하루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나왔고 아직 주가는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 기준선 국면까지 추가적인 낙폭과대 반등 흐름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국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효성 TNC 또 잘 보세요. 자, 엔벨로프 하단선을 공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건들지 않았어. 추세가 시장이 엄청나게 좋았으니까 건들지 않고 계속 주가는 상승을 했죠. 그렇죠? 건들지 않고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44만 원까지 고점을 찍고요. 최근에 유가 변동성으로 그리고 이란 미국의 지정학적 악재로 인해 가지고 30만 원 국면까지 단기간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근데 하단선 이탈 이후 도지 캔들을 만들어 놓고 요 지지를 받았었던 자리가 매수 맥점이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에 있던 주가는 다시 37만 원까지 거진 하루 이틀 만에 37만 원까지 거진 20% 가까운 낙폭과대 반등 흐름이 연출이 좀 되었고 지금 외바닥 잡고 쉬고 있는 자리인데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추가적인 반등 흐름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시노펙스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 하단선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엔벨로프 하단선 건들지 않았어. 시장이 좋았으니까 내려올 이유가 없었겠죠. 근데 시장이 단기 충격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급락한 자리 6,000원에 있었던 주가 거진 5,000원 국면까지 단기 급락을 했는데 잘 보시면은 엔벨로프 하단선을 이탈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거야. 내가 언제 진입할 건가? 이 밑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장대 음봉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밑꼬리를 잡으면서 올리는 자리, 도지 캔들을 만드는 자리, 지지를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매수 타점 5,500원에 접근을 했으면은 7,000원 국면까지 20% 이상 단기 이틀 만에 상승을 해가는 흐름들.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목요일 오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버리봇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가 좀 돼가지고 한 달 가까이 주가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많아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유 종목 상담을 많이 걱정들을 좀 하고는 계시죠. 근데 에버리봇도 보시면은요. 한 번도 건들지 않았어요. 엔벨로프 하단 라인대를 한 번도 건들지 않다가 이번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했어요. 17,000원대. 지금 밑에서 계속 여기서 더 빼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죠. 17,000원에 있던 주가 거진 19,000원 국면까지 한 이틀 만에 한 10% 정도 상승 흐름인데 보시면은 지금 외바닥 잡아놓고 쌍바닥 잡으려고 하는 자리예요. 언제든지 다시 쌍바닥 잡히면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은 개미 무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세력들이 손절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놓고 추후에 상당히 크게 주가를 들어 올리는 매매 기법이라고 하면은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장이 단기 충격이 확 왔을 때 저가 매수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10에서 20% 빠른 기간 안에 챙겨 먹는 매매 전략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저도 짚어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자, 마저 짚어드릴 얘기는 지금 계속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노머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오후 추천주로 접근을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앤데 엔벨로프 하단 국면 얘 역시도 16,000원짜리를 깼어요. 그렇죠? 한 번도 건들지 않다가
한 번도 건들지 않다가 시장 충격으로 인해서 한 번 깨기 시작을 하니까 15,000원에 있었던 주가가 지금 18,000원 국면까지 상승을 해가죠. 근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언제든지 또다시 형성이 되어질 수 있는 위치대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고, 제가 추천주도 하나 설명을 좀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조금 조금 나중으로 이따가 할까요? 미뤄두도록 알겠습니다. 하고요. 우선은 정말 좋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댓글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글이 달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신 것 같은데 아직 좋은 이야기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주말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지가 절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AS 전략을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상승률을 보고 소수점이 잘못 찍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000당 제약인데 상승률이 무려 290%를 넘어섰습니다. 보니까 타임 ETF에도 편입이 됐고 3월 지수가 되게 힘들었는데 고점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저희 그럼 추가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자, 3,000당 제약 쉽게 말씀드리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라고 제가 방송에서 좀 여러 번 좀 설명을 좀 드렸었던 기업 중에 좀 하나예요. 시장이 지금 지정학적 악재로 인해 가지고 단기 변동성이 있는 국면이지만 여러분들의 포트에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의 기업 대장격인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섹터, 비만 치료제 섹터, 그리고 항암 치료제 섹터, 그 섹터의 대장격 종목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포트에 있어야지 좀 수익이 날 때 좀 크게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 흐름이요. 지금 최근에 1월 달서부터 이제 불을 붙기 시작을 해가지고 22평선을 태우면서 거진 한두 달 만에 29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쉬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라인대가 있습니다. 거진 한 2개월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았었던 22평선, 올라오고 있는 22평선을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요, 이 기업은 언제든지 또다시 달려나갈 채비를 해 갈 겁니다. 지금 단기 고점 박스권 국면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는 하고 있지만요,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3,000당 제약은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해 성장하고 끝나고 내년에 성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32년까지 추후 5년 동안 향후 매년 30%씩 추가적인 성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 섹터들은 추세 하단 국면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타점을 잡아놓고 접근하시면은 큰 폭의 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추후 또다시 신고가 흐름을 한번 노려봐도 좀 될 걸로 좀 보여지는데, 옆으로 횡보하다가 85만 원을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99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한번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셔도 좋으실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는 22평선을 대응해 가시면서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아직 고점 신호가 없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네. 추후 99만 원 선까지 움직여줄지 한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네. 직전 금요일장까지도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죠. 미국이 이제 원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수혜를 입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위원님, 저희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일단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대체 에너지로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 업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유가는 워낙 지금 단기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 그리고 해운 관련주 접근을 하면은요. 눈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하루에 10% 20% 급등을 하고 하루에 10% 20%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좀 되실 것 같은데 원전 섹터는 안정적으로 계단식 상승 흐름을 추후에도 언제든지 노려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단순히 유가에 대한 대체제로 생각이 되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정부 정책 수혜주로 편입이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수급은 이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대체 에너지 이슈가 좀 붙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기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엔벨로프 설명을 좀 해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이 기업도 엔벨로프 하단 국면까지 주가가 내려오니까 또다시 주가가 언제든지 최근에 상승을 좀 해가는 흐름도 연출이 좀 되었고 중요한 것은 지난주 장대 음봉을 한번 맞았고 그렇죠? 그리고 주 초반 또 장대 음봉을 한번 또 맞았어요. 근데 그 조정폭을 지금 가장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 조정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뭐 걱정하거나 좀 근심이 가득 차실 분들도 좀 많이 계시겠지만 오히려 시장 조정이 한번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아예 수급 자체가 없는 애들은요. 지금 지난주 조정폭을 회복도 못 시켜주고 저 밑에서 아직 박박 끼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기업의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 조정폭을 거진 2, 3일 만에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고 있죠. 이 기업 역시도 제가 오후 방송에서 이미 9만 원 단에, 9만 4천 원 단에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 중에 좀 하나인데 신고가 랠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신고가를 만들기 시작을 할 경우에는 이 앞전 고점 국면인 11만 원 국면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테고요. 그렇죠?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11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테고 여기서 랠리가 이어질 경우 13만 원 국면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노려볼 수 있는 위치로 형성이 좀 될 텐데 원전 섹터가 뭐 한두 달 시장에서 관심 받고 소멸될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랠리가 추후에도 한동안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황 그리고 섹터에 대한 체크점 명확하게 좀 생각을 좀 해놓고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지금 어려운 변동성 시장 상황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좀 해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전이라는 게 시장에서 잠깐 한번 반짝이고 끝날 이슈가 아니라 지속될 수 있는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조명을 하게 될 방향이다 보니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언제 또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히게 말씀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챙겨볼 텐데 다음은 시노펙스가 있습니다. 반도체 필터, PCB 관련한 종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네. 이번 주 수요일에서 또 시세가 엄청나게 크게 분출이 맞아요. 됐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잘 움직여주는 종목 네. 앞으로 어떤 또 추가 전략 필요할까요? 자,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교육을 좀 해드릴 때 잠깐 설명을 좀 해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소부장 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는 게 52주 신고가를 달리려고 준비하는 애들이 분명하게 있고요. 걔네들이 시장이 안정돼서 상승하면은 삼성전자와 이렇게 하이닉스의 수급 흐름이 한번 쏠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쪽 섹터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이 안정시 될 때 언제든지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을 좀 해야 하는 종목 중에 좀 하나이고 얘 역시는 소부장 관련 기업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낙폭 가대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지고 접근을 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지금 현재 국면이 단기간에 많이 빠져서 저가 매수세를 해가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국면으로 생각을 좀 하고 접근하시면 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LNF 20선 하단 국면을 이탈하는 흐름이 연출이 좀 되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추천을 좀 드렸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장중 20% 급등을 좀 해가면서 매수 거래량 폭발적으로 늘어난 모습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외바닥을 지금 잡은 자리에서 지금 쌍바닥 잡고 있는 위치대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는 흐름은 발생이 좀 되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커다랗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변동성은 명확하게 시장이 축소를 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상승을 해가려면은 어떻게든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성이 컸다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줄어들고 나서 시장은 방향성을 잡고 상승을 해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변동성이 작아졌을 때 어떠한 섹터의 기업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놓고 접근을 좀 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S 전략을 들어봤는데 댓글에 우리 개인들을 살려주셔서 고맙다라는 글이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 이 강의 토요일만 들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일에 위원님과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다고요? 네, 평일에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좀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 변동성으로 좀 걱정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계좌가 지금 들쑥날쑥 해가지고 걱정들도 좀 많으실 텐데 그 걱정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시장 국면이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이해를 해놓으면은 커다랗게 걱정하기보다는 매수 기회로 활용을 좀 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정보, 그렇죠? 향후 어떠한 섹터들이 상승을 해가고 현재 어떠한 매매 기법으로 접근해야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날 수 있는지 그러한 투자 정보를 얻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QR코드 올라가고 계시죠. 그렇죠?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링크 하나 올라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 링크 하나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민정욱하고 무료로 소통할 수 있는 방 연결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인원수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면은 못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빠른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이제 시장을 좀 든든한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네. 종목 전략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자, 이번에 갖고 나온 종목은 일단 자화전자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좀 나왔어요. 일단 제가 메인으로 보는 섹터, 2026년 메인으로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이고 그중에서 지금 지난주 조정을 가장 빠르게 회복을 해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조정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앞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 기업 스마트폰 탑재되는 고사양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폴더붐 중하고 OIS AF 액추에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기술력이 거진 세계의 탑티어에 있는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술인데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사 대비 상당히 월등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중저가형에도 OIS 일체형 AFA 채택이 증가해가지고 실적 개선세가 지금 명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뭐 삼전하고 하이닉스 업황 회복세로 인해 가지고 이 기업 역시도 주가가 장기간 우상향을 만들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45,000원 국면까지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갔었는데 일단 뭐 지정학적 악재로 인해 가지고 단기 조정을 받았어요. 지난주에는 뭐 어떠한 기업이라도 다 급락세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은 거래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 업황도 살아있고 실적 개선세도 명확하게 형성이 좀 되어 있고 반도체 업황의 회복세는 오래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왜 내년 2027년에도 명확한 성장 흐름을 보여주는 업황이라고 섹터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기업 역시도 지난주 조정폭을 다 회복을 해주면서 지금 45,000원짜리를 찍고 앞전 고점 국면까지 주가 회복을 해주고 단기 눌림을 거치는 자리예요. 단기 눌림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찌그러진 컵 위드 핸들.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만들고 있는 위치대인데 지금은 눌려줄 때 공략을 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놓고 접근을 하시면은 45,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시고 거기서 신고가 랠리까지도 이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 방송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자, 공개 방송 시장이 두려우거나 걱정하시는 분들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어떠한 투자 정보로 대응을 좀 해야지 안정적으로 계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